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SF 장편소설 킨입니다. 이 소설은 1979년에 쓰여졌는데 책에 나오는 주인공 다나처럼 작가는 글 쓰는 일을 병행하다가 이 책이 출간되고 미국에서만 45만 부가 팔리면서 비로소 전업작가로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옥타비아 버틀러의 말이라는 책에는 그의 글쓰기 여정이 담겨 있는데요. 그 당시 남성의 장르로 여겨졌던 SF 소설의 문법을 비틀어서 소설의 흑인 그리고 여성인 자신을 집어넣었고 이는 대중의 사랑과 찬사를 받았는데요. 버틀러의 책들은 광범위한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만큼 그 수도 적지 않은데 일생을 글쓰기에 헌신해온 작가는 소설 한 권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산더미 같은 책을 빌려와 파고들고 버스를 타고 나라를 횡단하고 때로는 아마존 탐험까지 불사하며 자신이 쓰는 환타지 소설 안에 인종과 종교, 젠더, 사회적 위기, 권력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녹여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물론 수십 년째 북클럽에서 베스트셀러 필독서로 꼽히는 걸작 장편 소설이고 한번 책을 펼치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장실 다녀오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몰입감 있게 읽게 됩니다.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8부작 드라마로 제작되었는데요. 재미와 흥미 위주로 시리즈가 제작돼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원작을 훼손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전개는 책의 시작인 프롤로그와 마지막 에필로그가 몇 차례의 시간 여행을 끝낸 후에 그 여행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여행에서 팔을 하나 잃었다. 왼팔이었다. 라고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인 1979년 주인공 흑인 여성 다나는 백인 약혼자 케빈과 동거하기 위해 마련한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현기증을 느끼며 갑작스럽게 164년 전인 1815년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나는 그곳이 어딘지 어느 때인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호수에 빠진 루퍼스라는 한 백인 소년을 발견하고 구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장총을 겨누고 다나를 죽이려 할 때 다나는 케빈과 같이 있었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나와 다나의 사라짐과 나타남을 목격한 케빈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사이 두 번째 과거로의 소환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루퍼스의 방인데 루퍼스는 물에 빠졌을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커 있었고 커튼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나는 불을 꺼줍니다. 이처럼 루퍼스가 위험한 순간에 다나가 불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오게 된 시대가 흑인을 소나 말과 같이 팔고 사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는 노예제도가 있던 1815년이라는 것과 볼티모어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루퍼스가 목숨이 위험할 때 다나는 의도치 않게 소환되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며 소환은 반복되고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닥쳤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환된 시대의 몇 개월은 현실 시대의 몇 분에 불과할 정도로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데요. 그러다가 세 번째 소환에서는 약혼자 케빈의 손을 잡고 같이 소환되었다가 다나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네 번째 소환 후 현실로 돌아올 때는 케빈을 만나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후 현실에 적응하는 케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케빈의 작업실로 갔다. 우리의 작업실은 원래 우리가 산 튼튼하고 오래된 목조 가구의 침실이었다.
크고 편안한 방이었는데 조금은 와일링가에 있는 방들이 연상되기도 했다.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현상을 부정했다. 이 집은 와일링가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나는 자기 작업실을 둘러보는 케빈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을 한 바퀴 돌면서 책상 앞에, 서류함 앞에, 책장 앞에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잠시 서서 무리바의 물 증정본이 가득 꽂힌 칸을 보았다. 그의 최고 성공작이자 우리에게 이 집을 사준 소설이었다. 그는 증정본 한 권을 뽑으려는 듯이 건드렸다가 놓아두고 다시 타자기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잠시 동안 타자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켰는지 기억해내더니 옆에 쌓인 빈 종이더미를 보고 다시 껐다. 그러더니 갑자기 타자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펄쩍 뛰었다. 부서지겠어, 케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글을 쓰려 해보았던 경험을 되살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시도하고 또 시도했지만 쓰레기통만 가득 채웠을 뿐이었다. 난 어떻게 하지? 케빈이 타자기에 등을 돌리며 말했다. 맙소사, 여기에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면 느끼게 될 거야.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 케빈은 자동 연필깎이를 집어들어서 무엇인지 모른다는 듯 한 태도로 살펴보더니 기억해낸 것 같았다. 그는 연필깎이를 내려놓고 책상에 놓인 도자기 컵에서 연필을 한 자루 뽑아 연필깎이에 밀어넣었다. 작은 기계는 열심히 연필을 깎아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케빈은 잠시 동안 연필 끝을 응시하다 연필깎이를 보았다. 장난감이야 빌어먹을. 장난감에 불과해. 당신이 샀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웃으면서 농담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케빈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에 겁이 났다. 그는 갑자기 팔을 휘둘러서 연필깎이와 컵을 책상에서 쓸어냈다. 연필이 흩어지고 컵이 깨졌다. 연필깎이는 양탄자를 살짝 벗어나서 맨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나는 얼른 연필깎이 전원을 뽑았다. 케빈. 그는 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방에서 나갔다. 나는 쫓아나가서 그의 팔을 잡았다. 케빈. 그는 멈춰서더니 마치 감히 자기 몸에 손을 올린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케빈, 한 번에 떠날 수는 없는 것처럼 한 번에 돌아올 수도 없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에 맞아 들어갈 거야. 케빈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양손으로 케빈의 얼굴을 잡고 이제는 정말로 차가워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돌아올 수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일이 당신에게 어땠는지 나는 몰라. 절대 오롯이 알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당신을 영영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건 알아. 그래도 이제는 당신이 돌아왔으니. 그는 나에게서 몸을 떼어내고 방 밖으로 걸어 나갔다. 케빈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톰 와일린의 얼굴에서 보던 표정과 비슷했다. 폐쇄적이고 적이 어린 표정. 나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에게서 와일린이 연상되는 면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침실로 갔더니 케빈이 있었다. 그는 화장대 옆에 서서 자기 사진을, 자기였던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사진 찍기를 싫어했지만 그 사진만은 내가 설득해서 찍었다. 숨 많은 회색 머리 아래 젊은 얼굴과 짙은 눈썹, 색이 옅은 눈동자가 보이는
근접 사진을. 그 사진도 집어던질까? 연필깎이를 붓으로 했을 때처럼 내팽겨칠까 두려웠다. 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다. 그는 순순히 사진을 주고 고개를 돌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한 손으로 여전히 숱이 많은 회색 머리를 쓸었다. 아마 케빈이 대머리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는 들어 보였다. 젊었던 얼굴은 새로 생긴 주름과 턱수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 케빈. 그는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동안은 혼자 내버려둬, 다나.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다시 익숙해져야 해. 갑자기 집을 뒤흔드는 커다란 파공음이 울렸고 케빈은 펄쩍 뛰어서 화장대에 기대며 무턱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냥 저 위로 제트기가 지나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는 거의 증오에 가까워 보이는 눈빛을 던지더니 내 옆을 스쳐 자기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케빈은 과거의 시간에서 몇 년 동안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이 있던 시대에 백인 남성의 삶에 적응하고 살아온 터라 현실로 돌아와 혼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다나도 과거로 소환되었을 때 자신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 흑인이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이 노예와는 다르다고 스스로 안심하거나 타인을 설득합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차별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난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100년쯤 후의 사람이 지금 시대로 소환되어 현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